박쌤입니다. 2학기가 시작됐어요. 개학 첫 주에는 보통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서 여름방학 동안에 선생님이 어떻게 지내는지 또는 여름방학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갑자기 등교가 전면 중지됐습니다. 그래서 첫 주 오리엔테이션 시간은 지금처럼 PPT 온라인 클래스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안타깝지만 각설하고 2학기 중국어에 대해서 수업 안내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학기 중국어는 1학기와 마찬가지로 2개의 수행평가와 2개의 지필고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학기 때는 기말고사만 봤네요. 말하기 수행평가는 1학기 때의 잿말놀이로 여러분들의 정확한 중국어 발음을 측정했지만 2학기 때는 중국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말하기 수행평가는 1학기 듣고 말하기 수행평가와 동일합니다.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거에 맞는 올바른 대답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대답의 옳고 그름과 더불어서 성조도 하나하나 정확하게 체크할 거니까요. 말하기 연습 꼭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2개의 수행평가가 40점 그리고 2개의 지필고사가 60점에서 총점 100점이 되겠습니다. 단 코로나 방역이 3단계로 격상되는 경우에는 학사 일정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서 1학기처럼 평가 방법과 평가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한 번 더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진도는 6과 7과 8과 9가 총 4개의 과입니다. 여기서 중간고사는 6과부터 7과 중간까지, 기말고사는 7과 중간부터 9과까지 보게 되는데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각각 객관식 25문제와 서술형 5문제가 되겠습니다. 1학기 기말고사보다 객관식이 5문제가 줄었고요. 서술형 문제도 좀 더 쉽게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수행평가, 말하기 평가는 바로 중국 노래 부르기인데요. 중국의 티엔미미라는 노래를 배우고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노래 부르기 수행평가는 10월 중순에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행평가, 질문 듣고 대답하기는 6, 7, 8, 9과의 말하고 익히기 부분을 중심으로 보게 되는데요. 11월 말에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학기 중국어 온라인 클래스 방식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조금 있습니다. 우선은 8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등교가 전면 중지되게 되는데요. 9월 14일부터는 1학년이 먼저 등교할지 2학년이 먼저 등교할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계획이 계속해서 변동될 수 있다는 점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 클래스 수업 방식도 1학기와 다르게 운영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은 강의 시청을 반드시 학교 시간표에 따라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방법에 있어서는 기존대로 강의를 유튜브와 EBS 온라인 클래스에 업로드를 하고 EBS 온라인 클래스의 회원관리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몇 시, 몇 분, 몇 초에 접속했는지 다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검사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학교 시간표에 맞추어서 줌으로 실시간 영상 공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학교 시간표에 맞추어서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식 중에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 중국어 온라인 클래스 공지사항을 매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온라인 클래스 영상 시청을 왜 꼭 학교 시간표에 맞추어서 해야 돼요?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틀고 딴짓을 많이 했어요. 안 들은 학생들도 왕왕 있었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의 철저한 강의 이수를 위해서 꼭 학교 시간표에 맞추어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학기의 중국어가 어떻게 평가되고 평가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그 다음에 수업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학기 중국어 기말고사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런 거를 표준분포표라고 하는데요. 왼쪽에 0점부터 오른쪽에 100점까지 5점 단위로 구분되어져 있고요. 각각의 점수대에 몇 명의 학생이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표준분포표는 50점에 형성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1학기 여러분들의 기말고사 평균은 이거보다 낮은 40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학생들이 가장 많이 밀집한 곳은 평균보다도 더 아래입니다. 즉, 이거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어려웠다. 문제가 어려워서 학생들은 풀지 않고 찍었다.
즉 기말고사 문제가 여러분들의 실력이 좋은지 나쁜지를 분별해 줄 수 없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요. 정상적인 표준분포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평균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 끝 0점과 100점으로 갈수록 학생들은 줄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표준분포표를 보면은 70점부터 100점대까지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평균에 밀집되어 있어야 할 많은 학생들은 저득점으로 내려갔고 일부 소수의 학생들이 고득점으로 올라갔다 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즉 중간층이 붕괴되었다. 학교와 학원에 의해서 타의적인 학습을 하던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개학 중에는 집에서, 가정에서 학습하지 않았다, 놀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자, 예일디자인고 1학년 여러분들은 반드시 진학 또는 취업을 하게 될 텐데요. 진학에 있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수시와 정시 이전, 그리고 수시에는 일반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실기 전형이 있습니다. 수시든 정시든 대학에 입학할 때는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에 의해서 평가받게 됩니다. 입학사정관은 대학 신입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과정 전문가입니다. 자, 그러면 입학사정관들은 자기의 대학에 적합한 인재들을 뽑아야 되는데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뽑을까요? 여러분들이 받는 모든 교육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분명히 요구하는 미래인재 역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심리적 역량, 창의적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이 그것들이죠.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만든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의 미래인재 역량은 각각의 대학 인재상과 일치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홍익대학교 인재상에 보면은 자주적 교양인, 창조적 전문인, 협동적 사회인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그리고 창의적 역량, 그리고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또한 학문과 예술의 능력을 기른다는 표현에서 지식정보 처리 역량 등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강대학교의 인재상은 문화산업 창의인재인데요. 이 문화산업의 창의인재가 갖고 있는 역량은 소통협력 역량, 자기주도 역량, 창의문화 역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자기주도 학습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창의적 역량, 심리적 역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의 생활기록부는 교육과정과 대학이 요구하는 역량, 그리고 전공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중심으로 기술되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선생님이 아무리 좋은 내용을 써주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대학교 입학사정관은 여러분들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쓰여진 생활기록부는 진짜가 아닌 가짜 생활기록부, 즉 소설책이거든요. 충분한 근거, 뭐가 있을까요? 교과 세특, 교과 성적, 교내 활동, 수상 기록, 동아리 활동 등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1학기 중국어 기말고사 표준분포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중간층 학생들은 저득점으로 이동을 했고 소수의 학생들만 고득점을 받았다. 즉 코로나19 기간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얼마나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했냐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겠죠. 즉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생기부에 스스로 학습을 계획, 실천, 평가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충분히 지닌 학생이다 라는 좋은 말을 써줘도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성적은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입학사정관들은 이런 걸 다 잡아냅니다. 자, 이미 1학기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4학기가 남았습니다. 3학년 2학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4학기 동안에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할 충분한 근거는 뭐가 있냐 한번 볼게요. 우선 생기부는 교과와 비교과가 있습니다. 교과는 다시 보통교과와 전문교과가 있고요. 비교과는 교내행사 및 수상경력, 창의적 체험 활동, 독서 활동, 그 다음에 기타
그 외에도 봉사활동 등등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대외활동, 교내활동 또는 동아리 활동을 굉장히 좋아하고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학종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가는 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정규 동아리는 연간 500자고요. 자율 동아리는 30자밖에 써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많은 청소년 활동들은 단체 이름만 적게 되어 있고요. 독서 활동은 책 이름과 저자만 적게 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교내 활동을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매 학기 또는 매 년마다 얻어갈 수 있는 글자는 불과 1000자에서 2000자입니다. 자, 하지만 교과를 볼까요? 국영수사탐, 중국어 같은 보통 교과는 일반 전형에 유리하고요. 전문 교과는 전공적 합성에 반영돼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 유리한데요. 모든 과목은 각각 500자씩 기입될 수 있습니다. 1학년 여러분들이 현재 배우는 과목이 모두 13과목입니다. 그러니까 매 학기당 6,500자를 적을 수 있습니다. 감이 오시나요? 교실 수업에서 보면요. 집중 안 하는 건 물론이고 자는 학생들도 있고요. 온라인 클래스로 넘어가면은 온라인 클래스 안 듣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과연 잘 적어줄 수 있을까요? 비교과는 아무리 잘해도 1000자를 넘기기 힘듭니다. 하지만 교과는 6,500자까지 쓸 수 있죠. 학교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학교는 기본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동아리에 충실하는 거 좋아요. 교내 행사에 열심히인 거 중요합니다. 교내 수상 경력 역시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과 수업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의 교과 세특을 써주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의 훌륭한 동아리 활동 내용, 여러분들의 훌륭한 교내 행사 활동 내용, 여러분들의 훌륭한 수상 경력들은 아무 쓸모가 없어집니다. 한 학기의 마지막은 노는 게 아니라 자신의 성과물, 즉 생기부를 쌓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온라인으로 개학했지만 사실 전산상으로는 이번 주까지 1학기입니다. 따라서 1학기의 마지막인 지금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교과 세특을 기입해야 되는데요. 선생님은 이렇게 할 겁니다. 우선 중국어 교과목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여준 특징들을 반드시 점검하겠습니다. 온라인 클래스를 얼만큼 성실하게 들었는지, 수행평가를 얼만큼 성실하게 준비했는지, 그리고 기말고사의 성취 수준이 어떤지,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에 선생님이 1반부터 8반까지 모두 유인물을 배포했을 겁니다. 그 유인물을 얼마나 성실하게 기입해왔는지 이 4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들을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은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보여준 모습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역량, 그리고 각각의 학생이 진로에서 요구받는 역량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한 학기가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남은 4학기 동안에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지난 1학기 동안에 학습 성취도가 낮고 학교 생활에 적극적이지 못했더라도 앞으로 남은 4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학교 생활에 참여하고 여러분들의 학습을 자기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간다면 그 모습은 여러분들을 증명하는 충분한 근거가 될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할게요. 매 학기마다 6,500자를 가져갈 수 있는 교과 수업에 충실하세요. 여기까지 2학기 중국어의 수업 방식, 수업 내용, 평가 방법, 그리고 1학기 기말고사 성적에 대한 고찰을 다루는 중국어 오리엔테이션 첫 번째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요일 두 번째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는 2학기 중국어 진도를 배우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1학기 학습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오늘은 여기까지.